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친구, 동료들. 근데 그 수많은 대화 속에서 과연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을까요? 그냥 뭐랄까, 표면적인 말만 오가는 건 아닌지. 오늘은 바로 이 부분, 타인과 진짜 깊은 연결, 그 경험의 핵심인 공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감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섬세한 기술이자 태도, 조율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에게 공유해 주신 공감과 조율,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모니카 윌라인과 제인 더튼의 컴패션 경영, 내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요. 이 조율이라는 게 대체 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래서 진짜 소통을 경험하시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재밌는 비유 같아요. 악기 연주하기 전에 튜닝 하잖아요. 맞추는 거. 네, 그렇죠. 사람 관계도 비슷하다는 거죠. 서로 마음의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는 거요. 일종의 마음 튜닝. 자, 그럼 이 조율,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전문가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조율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뭐 상대방 말 잘 들어주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이상입니다. 그 윌라인과 더튼이 책에서 정의한 걸 보면 다른 사람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동시에 자신의 신체 감각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동시에요? 상대방도 알아차리고 나 자신도 느끼면서 그 연결 자체를 인식한다. 네, 맞아요. 그 동시해라는 부분하고 연결성 인식,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향한 인식, 그리고 나를 향한 인식. 이게 같이 일어나면서 그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같은 걸 감지하는 과정인 거죠. 우와, 그렇군요. 단순히 상대방 기분 어때? 이걸 살피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내 상태는 어떤지, 이걸 다 같이 자각하면서 그 상호작용 자체를 느끼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거의 뭐 삶의 태도 아니면 철학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체크리스트처럼 뭐 1단계 눈 맞추고 2단계 고개 끄덕이고 이런 기계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들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훨씬 더 깊은 데 있는 거죠.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기쁨, 슬픔, 불안, 희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막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아, 저렇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는 거.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마치 우리가 뭐 아름다운 자연 풍경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감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내면 풍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다. 아, 되게 와닿는 표현인데요. 근데 아까 그 정의에서 자신의 신체 감각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거 왜 중요할까요? 그냥 남한테만 집중하면 안 되나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타인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조율이라는 게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대방 감정에 영향을 받잖아요. 똑같이 나의 상태도 상대방한테 미묘하게 계속 전달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막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막 조급하거나 불편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미세한 신호들을 다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솔직하게 알아차리는 게 이게 진짜 연결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내 상태를 알아야 상대방 감정이랑 내 감정을 구분할 수도 있고 더 건강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군요. 와,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 동시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 이 두 개가 딱 균형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깊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 바로 이런 조율이 잘 이루어졌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면 누군가와 정말 깊이 연결됐다고 느꼈던 그런 특별한 순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은 뭐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고 서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아주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죠. 이걸 비유하자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 뭐 사랑의 실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막 기뻐하면 나도 괜히 기분 좋아지고 또 누가 힘들어하면 막 내 일처럼 마음 아프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공감 능력이 우리 본성 깊숙이 사실은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사회가 너무 빠르고 또 경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본성적인 연결감을 자꾸 잊고 살기가 쉬워요. 당장 처리해야 할 일, 뭐 신경 써야 할 문제들 이런 거에 막 파묻혀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은커녕 내 마음조차 제대로 못 돌볼 때가 진짜 많죠. 진짜 공감되네요.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는데 마음은 각자 다른 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의도적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시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의식적인 노력,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겠죠? 그럼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고요. 예를 들면 뭐 그냥 누구랑 대화할 때 잠시 하던 일 멈추고 스마트폰 잠깐 내려놓고 온전히 그 사람한테 시선을 맞추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표정 변화, 목소리의 그 미세한 떨림,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아, 지금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 하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조율을 시도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걸 새롭게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 마치 오랫동안 안 쓰던 근육 다시 쓰는 것처럼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공감 능력이 그냥 타고나는 재능처럼 생각될 때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를 수 있는 기술이라는 관점, 이거 참 희망적인데요. 근육처럼 계속 쓰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공감 근력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단계 같은 걸 이야기하나요? 네, 첫 번째 단계로 제시되는 게 바로 자기 감정 정확하게 인식하는 연습이에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내 안에서 지금 어떤 감정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 내가 지금 좀 서운하구나.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네. 왜 이렇게 마음이 들뜨지? 뭐 이런 식으로요. 자기 감정 상태를 명확하게 알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이게 첫걸음입니다. 이게 왜 첫 단계일까요? 남 마음을 읽으려면 내 마음부터 알아야 한다, 이런 걸까요? 정확해요. 비유하자면 다른 나라 말을 배우려면 일단 우리말을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내 감정의 스펙트럼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타인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거죠. 내 안의 슬픔을 내가 이해 못하면 남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기 어렵고 내 안의 분노를 제대로 못 다루면 타인의 분노를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겠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불편한 감정은 그냥 외면하거나 억누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타인과의 공감 능력에도 벽을 만드는 거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내 감정을 아는 게 공감의 출발점이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비언어적 신호요? 말 말고 다른 거? 네,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 말고도 그 표정이나 눈빛, 몸짓, 자세 아니면 목소리 톤이나 빠르기 같은 걸로도 자기 감정 상태를 엄청 드러내거든요. 때로는 말하고 있는 비언어적 신호가 서로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 입으로는 괜찮아 이러는데 표정은 막 불안해 보인다거나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그렇죠. 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통제하기 쉬운데 몸짓이나 표정은 무의식적인 감정을 더 솔직하게 드러낼 때가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감을 하려면 상대방이 하는 말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순간에 어떤 표정, 어떤 몸짓을 보이는지 이걸 다 통합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비언어적인 단서들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메시지 해독하듯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느껴보는 연습이 필요하죠. 자기 감정 인식하기, 그리고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 읽기.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연습해도 공감 능력이 확실히 좋아지겠네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냥 작은 시도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바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마음. 네. 우리가 조율을 시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안 되네.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게 딱 올라오는 순간 공감의 문은 닫히기 시작합니다. 판단 대신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무조건 다 이해해라.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판단 대신에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이유나 맥락, 감정을 좀 헤아려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날 불평만 하는 동료가 있다. 그러면 아, 참 부정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딱 단정 짓기 전에 혹시 그 사람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나? 아니면 뭔가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 겉으로 막 까칠하게 구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어쩌면 깊은 외로움이나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 같은 게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해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군요. 아, 그 비유 좋네요. 판단의 벽을 허물고 이해의 다리를 놓는다. 이게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차원에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인 갈등이나 집단 간의 오해도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런 이해의 태도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신뢰를 쌓는 기본 바탕이 되고요. 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도 정말 필수적인 요소죠. 조율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중요한 핵심 요소가 하나 떠오르네요. 바로 현재에 머무르는 것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꽤 강조하더라고요. 네, 현재 순간에 존재하기, 영어로는 presence라고 하죠. 이게 조율의 정말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우리가 상대방하고 진짜로 연결되려면 우리 마음이 막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떠돌아다니면 안 되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대화하면서도 다음에 무슨 말 하지? 그걸 생각하거나 아까 있었던 다른 일이 막 마음에 걸리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알림 오면 또 신경 쓰이고요. 그쵸. 우리 마음이라는 게 원래 끊임없이 방황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머무르는 건 역시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화할 때 일부러 다른 생각들을 잠시 옆으로 이렇게 밀어두고 오롯이 상대방의 말과 표정, 그 감정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아예 안 보이는 곳에 두는 것 같은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거, 이게 상대방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그거는요,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바로 나의 온전한 관심과 시간이죠. 상대방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온전히 집중하고 있구나. 내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이런 경험은 아주 깊은 존중감과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거든요. 말로 하는 어떤 위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도 참 인상 깊었어요. 상대방의 그 미묘한 미소 변화라던가 진심이 담긴 짧은 한마디, 따뜻한 눈빛 같은 거. 그런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모여서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타인에게 집중하고 조율히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오, 그래요? 네, 타인의 감정이나 경험에 깊이 공감하려고 애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한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돼요. 아,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 곧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또 나랑 다른 배경,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이나 믿음이 결국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나의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인식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기 성찰과 인식의 확장이 우리를 더 유연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결국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만큼 우리의 내면은 더 풍요로워지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조율은 단순히 관계 기술이 아니라 자기 성장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 조율이라는 게 항상 성공적이거나 쉬운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너무 굳게 닫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방어적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 자신이 너무 지쳐 있거나 감정적으로 좀 힘든 상태여서 다른 사람 감정까지 받아줄 여유가 없을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조율이 무슨 마법 지팡이 같은 게 아니니까요. 항상 즉각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상대방과의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의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때는 타인에게 공감하는 게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럴 때 너무 자신을 막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료에서도 완벽한 공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거 좀 내려놓으라고 조언하더라고요. 때로는 그냥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거, 아니면 함께 침묵을 나누는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지지나 조율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좀 위안이 됐어요. 네, 맞아요. 항상 뭔가 막 대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깊은 감정이입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상대방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알아주고 판단 없이 그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기교나 완벽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진실한 마음인 것 같아요. 좀 서툴더라도 진심은 결국 전달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잠시 거리를 두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것도 건강한 조율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완벽주의보다는 진정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이 조율이라는 게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까요? 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개인이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 그 관계만 자체가 훨씬 더 튼튼해지고 따뜻해지겠죠. 서로의 기쁨을 진심으로 같이 축하해주고 또 슬픔이나 어려움은 함께 나누면서 지지해주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된다면 와, 정말 멋지겠네요. 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모습이죠. 물론 뭐 현실은 이상과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공동체를 향한 어떤 지향점, 이걸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먼저 주변 사람들과 의식적으로 마음을 조율하려는 작은 노력을 시작하실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치 파동처럼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오. 한 사람의 작은 공감이 세상을 바꾸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지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조율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공감과 조율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듣다 보니까 결국 이 마음의 조율이라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그의 마음에 내 마음을 섬세하게 맞추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 이건 우리 모두가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능력이구나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주변 사람들과 의식적으로 마음을 조율하는 연습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시도라도 좋습니다. 뭐 대화 중에 잠시 스마트폰 내려놓고 상대방 눈 바라보는 거, 아니면 그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주는 거, 이런 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그 작은 공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큰 힘과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깊이 조율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요, 혹시 예기치 않게 우리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어떤 필요? 혹은 마주하기 좀 어려웠던 감정들, 이런 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은 없었는지요? 어쩌면 그 불편하게 느껴졌던 마주침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고 진실한 연결로 나아가는 또 다른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한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과 조율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함께 깊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이 주변 분들과 아름답게 조율되어서요, 일상 속에서 더 풍성한 사랑과 기쁨,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